아직까지도 빅테크를 뭔가 AI라는 테마에 편승해서 반짝하는 그런 어떤 테마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빅테크를 빼고 미국에 투자한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미국 증시에 중장기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빅테크는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온디바이스 AI 삼성전자가 먼저 네. 시작하겠다고 해서 이제 사실 올 1분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많이 팔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그런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AI가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되니까 내 거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더 큰 얘기, 이를테면 이 이제 섹터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섞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 전례 없이 강세입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이 정도로 강세일까 한 번쯤은 꺾이네. 이게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도 돌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해처럼 대형 제국처럼 S&P 500 최근에 보니까 올해만 31번째 신고가를 돌파했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빅테크랑 반도체 작년에서 올해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라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많이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워낙 미국 증시가 좋았고 또 그 좋았던 시장의 중심에는 빅테크와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그런 현상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연초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고금리가 사실 상당히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금리는 이제 성장률 투자 심리에 사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랑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과는 별개로 약간 우리 주가가 올해는 조금은 작년보다는 못할 수 있겠다.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긴 했었는데 연초 이후부터 금리가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빅테크랑 반도체 중심의 성장주 랠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도 지금 성장주가 이끄는 미국 증시의 랠리가 지금 지속이 됐었는데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이제 AI라는 성장 모멘텀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멘텀은 실적이에요.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도 이미 검증은 됐지만 사실은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또 견조하고요. 아무리 일단 전망이 조금 좀 긍정적이라고 하고 그러한 긍정적 전망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닝 시즌에 그러한 기대감을 사실 숫자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주가는 이렇게 또 꼬꾸라지거든요. 근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어떤 AI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런 모멘텀들을 실제로 숫자로 지금 다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가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S&P 500 전망들을 다 지금 상향 조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도 이제 5,200에서 5,600 올해 연말 기준으로 S&P 500을 조정을 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빅테크들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빅테크들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의 주가가 이제 AI 때문에 워낙 조금 좀 약간 이거 너무 약간 일종의 테마? 약간 모멘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여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오히려 안타까운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테마나 어떤 그런 모멘텀보다 가장 본질은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빅테크가 무조건 올라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 전망이 좋은 주식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도 빅테크는 조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이제 고금리 장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다. 결국에 뭐 네. 그런 얘기들을 뭐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도 올 초에도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뭐 고금리에 그래서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였는데 뭐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그 이제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뭐 당분간은 뭐 또 좋은 분위기일 거라고 내다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럼 사도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저희 구독자님들 뭐 이제 뭐 사실 뭐 그 유튜브에서 뭐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다 그래서 결국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절대 이제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어떤 모멘텀이 좀 지금 분위기가 괜찮냐 정도는 우리가 뭐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막 나스닥은 신이다. 야 이번에 떨어지면 10년만 뭐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업계에서 보는 그림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AI 산업이 어떻고 빅테크 실적 전망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건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빅테크를 뭔가 AI라는 테마에 편승해서 반짝하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되게 편협한 테마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빅테크는 투자해도 그만,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빅테크를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지 않습니까? 근데 빅테크들 주가가 지금 수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S&P 500 내에서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그 빅테크 7종목의 비중이 지금 35%까지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32%까지 내려왔는데 이 32%가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인지 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 코스피 200에서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합하면 30%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빼고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하실 때도 이 빅테크를 빼놓고 투자를 한다는 게 지금 사실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비중이 사실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S&P 500 대비해서 빅테크를 조금 더 가져가느냐 혹은 덜 가져가느냐의 문제지 이 빅테크를 완전히 빼놓고 가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위험은 마치 손실을 보는 것만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 우리가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나의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 대비 하회하면 그게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비중이 30%가 넘어가는데 빅테크를 빼고 미국에 투자한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빅테크를 적게 가져가느냐 뭐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지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가져가셔야 된다. 물론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느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 증시에 중장기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빅테크는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사요? 라고 물으시면 그래서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측면에서. 이제 비중을 줄이느냐 아니면 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지 아직도 뭐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는 뭐 이렇게 양도세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돈 받고 해야 되고 뭐 안 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실 자본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미국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빅테크 기업을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냐 뭐 이 정도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상장한 기업을 사는 게 아직 부담된다. 이게 방법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빅테크나 반도체 종목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반도체, 빅테크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빅테크나 반도체 그런 ETF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국내 ETF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어떤 선호도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타사 ETF는 제가 언급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 ETF들 중에서 반도체랑 빅테크 관련 ETF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ETF 이름에 탑4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죠? 네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직관적으로 드실 텐데, 이 네 종목을 어떻게 선별을 하냐면요. 반도체 산업을 하위 4개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그래서 이 4개 카테고리의 1등 기업을 각 20%씩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는 삼성전자, 비메모리는 엔비디아,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 반도체 장비는 ASML 이렇게 네 종목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7월 중순쯤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편출되고 SK하이닉스가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 ETF를 신규 상장한 게 2022년 11월인데 그때도 사실은 반도체 ETF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용 전략을 가진 ETF를 만들어낸 이유는 아까 제가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논리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몇 년째 좀 들여다 보니 1등 기업 경쟁력이 더 강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가 차별화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시가총액 순위로 그냥 쭉 나열해서 뭐 30개, 40개씩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지만 무난한 투자 방법일 수 있지만 좀 1등 기업들의 집중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은 고민해서 이러한 ETF를 만들었고 다행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금 한 뭐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뭐 상장 이후에 뭐 괜찮은 성과를 그대로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ETF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ETF를 하나 또 신규 상장을 했어요. 이 ETF 이름도 상당히 좀 직관적이죠. 엔비디아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성장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에 좀 집중 투자를 하는 ETF인데 엔비디아는 25%를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그리고 어떤 생성형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는 컨셉으로 만든 ETF입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소위 말해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ETF를 하나 더 만든 이유가 1등 기업은 아니지만 사실 생성형 AI라는 시장이 또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또 포착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암이라는 기업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신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전략으로 운영을 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이런 ETF들을 쉽게 넣었다 뺐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정기 리밸런싱 주기가 아니면 종목 교체나 어떤 비중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좀 하루가 다르게 좀 급변하는 시장인데 어떤 패시브 전략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ETF도 좀 추가로 신규 상장을 좀 한 거죠. 그래서 나는 1등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좀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나는 엔비디아라는 일단 거대 기업 그리고 어떤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등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좀 나머지 기업들에 좀 같이 분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도 또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이 투자하는 이 종목들 이 ETF를 말씀 주셨는데 뭐 다른 것보다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이 좀 뭐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앞에 계속 얘기 나눴던 뭔가 이 반도체와 빅테크의 분위기와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상품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대표 ETF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빅테크에 좀 집중 투자하는 ETF를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의 95% 비중을 집중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저희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이제 플러스인데 종목 구성 방법을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0개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15%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6위부터 7위는 10%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의 어떤 종목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95%를 차지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ETF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이제 ETF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ETF들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이제 종목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빅테크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사실 포트에서 좀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빅테크 집중 투자는 ETF들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시총 가중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사실 7종목 중에서도 사실 상위 3종목에 약간 편중되는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ETF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고른 비중으로 7종목을 비교적 균등하게 투자를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에 투자하시면 7종목을 골고루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특정 한두 종목 골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빅테크들이 영위하는 비즈니스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경쟁력 있는 사업 부문이 다 다르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의 어떠한 비즈니스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또 주가로 나타나는지는 또 많이 좀 달라집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엔비디아가 뭔가 독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만 집중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 종목만 투자를 하시면 또 요 며칠 또 2, 3일 동안은 또 상당히 또 마음고생이 심해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뭐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런 빅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포트폴리오에 좀 코어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 한두 종목도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ETF 상품을 직접 사도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오늘 이제 한투운용의 부장님 모셨으니까 에이스 상품을 얘기했는데 이제 에이스 상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직접 미국에 사도 되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이것저것 이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제 뭐 ETF 상품을 고민한다면 또 에이스 상품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것저것 그 김준호 부장님과 함께 이 반도체부터 빅테크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뜨거운 이 분야고 또 지금 투자를 안 해서는 안 되는 또 피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오늘 이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반도체 투자 그리고 빅테크 투자에 대한 실마리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